자, 이제 월세 시대로 전환됐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월세 쪽이 각광을 받을 거고,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인기가 많고 비싸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뭐 영상이나 라이브나 세미나 때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세 100만 원 넘는 서울의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했다. 역대 최대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590건이죠. 근데 2022년도에 1135건이 됐습니다. 1135건.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도가 2배 뛰었죠. 네. 월세 이제 100만 원 넘는 월세 거래량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집값도 뛰고 전세가가 뛰면서 뛰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넘는 월세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2,000건이 넘게 지금 거래가 됐어요. 2022년보다 2배 이상 뛴 거죠. 이렇게 지금 100만 원 넘는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200만 원 넘는 월세는 5년간에 2배가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넘는 월세보다는 200만 원 넘는 월세가 더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0만 원 넘는 초과 월세를 이제 보게 되면 2019년보다 2020년 요게 요 회색이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인데 현재 2023년 보면은 2022년하고 거의 같은 높이죠. 지금 우리가 지나온 날이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6개월이 더 지났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 200만 원 넘는 월세가 엄청나게 뛰었다. 이게 실제로 요 액수를 보게 되면 용산구가 182만 원, 제일 비싼. 그 다음에 성동구가 169만 원, 서초구가 166만 원, 강남구가 153만 원이에요. 용산이 제일 비싸네요. 예,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용산구, 성동구, 그 다음에 서초구, 강남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용산구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좀 약간 의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강남에 이제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이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그다음에 도심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잖아요. 서울의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상업 지역이 이제 강남의 한 8배 정도 이상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직장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용산이라는 입지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최근에 와서 용산의 이제 최고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동 일대나 이태원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신고가나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가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동반해서 소규모 주택들도 전세와 월세가 다시 동반해서 상승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강남 전체 평균보다 용산의 일부 지역의 평균이 전체를 좀 지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산이나 강남, 서초, 강남을 잘 알잖아요. 네. 이 성수동하고 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고 좀 비싼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소형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을 많이 깎아먹은 거예요. 실제로는 강남이 더 비싸겠죠. 같은 면적이면. 네. 아직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용산이 좀 큰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어쨌든 가장 많이 오른 게 성동구, 그 다음에 용산구, 그러니까 서초, 강남도 더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게 지금 강남 4구가 지금 늘고 있구나. 이제 강남 4구 하면은 옛날 잠실이었잖아요. 이제 아니라는 거. 이제 강남, 서초, 어디? 용산. 네, 용산, 성동구 이 네 개가 이제 강남 4구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의 추가 요 지금 동쪽에서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제 만난다. 이런 사실 여러분 조금 약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부의 추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세가 많이 뛰는데 이 월세가 많이 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가를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가 이제 많이 뛰는 이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전세가가 더 떨어져야 돼. 전세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전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전세에 들어가지 말고 또는 전세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전세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전세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그러면 되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게 그 결과인 거예요. 월세가. 네, 전세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월세로 몰리잖아요. 네. 그 월세값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0만 원 월세 내고 살던 분들이 이제는 200 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월세에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 준 거죠. 서로 경쟁 관계다 보니까.
근데 이 경쟁 관계인 한 곳이 약해진 거지. 그럼 월세가 어떻게 될까? 폭주하죠. 폭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한쪽을 막으면 풍선 효과로 뛴다. 이 월세가 그 풍선 효과로 뛰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형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러면 또 정부가 또 전세를 다시 또 활성화시켜서 월세가 조금 안정화될지 요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이전 정부하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자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일을 해, 편하게. 그러니까 좀 약간 지역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로 아까 강남, 서초, 성동, 용산처럼 월세가 폭등하는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켰다. 이제 전세 시세 올리기를 막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값은 매매값의 7, 80% 수준에 형성이 되는데 이 전세 사기를 하신 분들이 이 감정평가, 그러니까 시세 대비 매매가의 7, 80%가 아닌 1억인 집이 빌라가 있어요. 1억인 빌라. 공시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세를 8천만 원에 놓으면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증보험을 계산해 보니까 공시 가격이 1.5배인 거야. 그러면 전세 얼마까지 놓을 수 있죠? 1억 2천. 1억 2천까지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시세가 1억인데 전세를 1억 2천에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사고 터진 거지. 그래서 1억인 집을 내가 사면 2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십 채를 사면 갑자기 2억, 또 20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발단이 됐던 거죠, 요게 발단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간단하네. 이 8천만 원 공시가격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억이네. 그러면 이 보증보험을 1억까지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시세가 1억인 집을 갖다가 보증보험 1억까지 해주게 되면은, 일단 남는 돈이 없으니까 전세 사기는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 보증보험 기준을 강화시킨 거죠.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이렇게 낮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2월 달에 낮췄죠. 2월 달에 낮출 거고 대신 임대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놓는 보증보험을 1.5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유지해준 유지를 해준 거죠. 왜냐면 임대사업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전세를 갖다가 1억 2천에 놓은 임대사업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만큼 못 올렸어요. 네, 못 올려서 되게 낮게 놨다 갱신할 보니까. 때마다 5%밖에 못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낮게 놓다 보니까 1.5로 적용을 시켜줬는데 요번에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1.26인데 그냥 1.2로 할게요. 알기 편하게. 그럼 1.2로 하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들이 가뜩이나 전세를 낮게 놨는데 돈을 내줄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네. 보증 비율을 1.5에서 1.2로 낮춘 거는 이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 사고가 터지니까 전세 비율을 낮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된 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시세가 1억인 빌라가 감정평가액이 8천이지만 강서구에 이 지역 문제가 됐잖아요. 화곡동에. 근데 이 지역이 갑자기 이제 재개발을 하겠대. 그러면 1억짜리 빌라가 1억으로 있을까? 아니죠. 오르죠. 예를 들어 3억으로 뛴 거예요. 원룸이라고 네. 가정하면 그러면 3억짜리 빌라가 예를 들어 전세를 1억 2천에 놓는다. 그럼 이거 높은 거 아니잖아요. 3분의 1 가격이니까. 네, 3억짜리 빌라를 1억 2천에 전세를 놓으면 높은 게 아니니까 이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시세가 3억으로 뛴 빌라도 보증 비율 적용해서 1억 2천밖에 전세를 못 놓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재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공시 가격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강남에 내가 3억짜리 빌라를 지었는데 얘가 공시 가격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를 곱해도 1억 5천의 전세를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26을 적용하면 1.2를 적용하면 전세를 1억 2천으로밖에 못 나요. 그럼 3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1억 2천에 놓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이거를 3억짜리 또 오피스텔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점점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낡아지고 왜 1억 2천밖에 못 놓으니까 공급하지 않고 낡아지고 아무도 수리해서 놓질 않아요. 굉장히 싸게만 놓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 빌라를 공급하겠죠. 그렇죠. 새로 짓죠. 누군가는. 근데 그게 되게 희소한 물건이 돼. 왜냐면 새 오피스텔, 새 빌라가 없다가 처음으로 새 빌라, 새 오피스텔 공급된 거야.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 거에 살고 싶으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럼 3억 요 오피스텔에 몰려갔어. 빌라에 또 몰려갔어. 근데 이 3억에 이걸 지은 사람은 이거를 전세로 놓을까요? 월세로 놓을까요? 월세로. 월세 놓죠. 그죠? 이걸 당연히 월세로 놓겠죠. 그렇죠. 그럼 요 3억짜리 빌라 이 월세를 낮게 놓을까요? 높게 놓을까요? 아, 비싸게 당연히 받죠. 비싸게 나요. 엄청나게 비싸게 놓는 찾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비싸게 많으니까. 받죠. 그러니까 자, 이 전세가
어느 일정 부분은 월세랑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세가 억지로 낮춰놓으면은 월세는 폭등하는데 전세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착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예요. 반대로 임대를 놓고 정상적으로 정상 시세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시각이 좀 문제인 게, 정부가 뭔 문제 시각을 갖고 있냐면 150%까지 주니까 이를 악용해서 시세를 올리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올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아무런 의도적으로 전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는 게 시세대로 놔야 세입자들이 찾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인들은 시세대로 놓게 돼 있어요. 그냥 주변 시세 얼마냐 물어보고,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내 집 얼마 넣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세를 놓게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로는 전체 시장에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고 전세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전세 가격이 같은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는 거죠. 리게이트님이 멀쩡한 전세가를 강제로 더 떨어뜨렸다 댓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쪽 편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쪽 편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더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전세가를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전세가가 현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져서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억지로 이렇게 전세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강남하고 강북의 전세가를 같게 만든 거는 분명히 부작용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작용의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바로 월세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서울 전체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고, 200만 원 이상의 월세가 강남, 서초, 용산, 성수동 주변에 200만 원 월세 이상이 굉장히 급증하는 현상은 바로 이 부작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를 사람들이 놓지 않고 새 집이 없으니까 새 집은 누가 들어가야 돼. 그 월세로 놓다 보니까 새 집을 찾는 사람은 비싼 월세로 들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누가 강남에 3억짜리 공급 원가의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1억 2천에 전세를 놓겠습니까? 그죠? 그럼 아니 월세를 놓으면 내가 1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월세를 다 150만 원 놓게 된다면 내가 울며 거저 먹기로 새 거를 찾는 사람은 150에 거래가 될 거고, 결국은 1억 2천의 전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을 낼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난 임대사업자 안 내는 물건 내가 전세 2억에 들어갈게 또는 2억 2천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들어오는 전세들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급하게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전세 사기를 또 당할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안 만들어도 돼요. 전세가 위험한 물건들은 사람들이 아예 지금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 만들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정책을 만들 필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당국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이게 임대인만 지금 뭐 보증금을 반환해서 힘들어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셋집을 구하러 가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걸 찾거든요. 근데 시장 내에서는 가입될 수 있는 물건 구하는 게 오히려 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또 본인들이 이자 나가는 게 싸게 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월세 부담 큰 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다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평균 그 소득이 한 32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320만 원 중에서 월세를 106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월급의 3분의 1을 지금 월세로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월세를 부담을 얼마 정도 하고 있냐로 봤더니 45%에서 60%까지 부담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진국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길 문제가 뭐냐면, 결국 월세가 이제 폭등하는 게 벌써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월세가 이제 폭등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공급으로 또 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또 그때 또 다급하게 또 공급한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도 또 그거대로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씩 실타래가 풀어줘서 우리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너무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 근데 이번 문정부가 그게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그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원장관도 너무 또 그렇게 또 약간 고집인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풀어줘서 또 뭐 미분양도 좀 풀어줘서 시장에 맡겨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회사들은 또 그 돈 받아서 싸게 팔아서 또 그 돈 받아서 또 PF 갚고 이렇게 좀 뭐 순환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순환이 안 되게끔 풀어줘야 할 때는 안 풀어주고 막지 말아야 할 건도 막고 약간 어긋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혹시 세무조사 받을까봐 제가 그러면 정부 쪽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렇게 어긋난 게 생겨야지 이 재테크가 돼요. 기회가 너무 생기죠. 예측이 되면요. 맞아요. 예측이 가능한 부동산은 이미 다 올라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통해서 최상급지를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재건축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압구정 최상급지 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초등학생 우리 아들도 알더라고요. 초등학생. 자, 여의도 상급지 되겠죠. 그럼요. 동부 이천동, 되죠. 뭐 한남맨션, 100%죠. 서부 이천동의 한강변. 1000%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나 예측이 잠실 5단지. 아유, 말해 뭐해. 그러니까 근데 자, 그렇죠. 근데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들의 뭐 빌라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효로, 네. 뭐 서계동, 뭐 후암동,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재개발 또 뭐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단독 빌라를 허물고 짓는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청량 쪽도 있고요. 네. 한강변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포 쪽도 있고, 이런 동도 있고. 예, 뭐 자양동도 있고.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완성되면 되는 거야. 어우, 그 대박이죠. 예측되지 않은 것들이 최상급지로 될 때가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내 돈을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현재 요 월세가 상승할 만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이거는 이미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법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월세가 폭등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라는 월세를 받는 부동산 지금 제가 그거를 사라 그러면 요즘 누가 오피스텔 쳐다보냐? 여러분들 미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아파트 산 사람이 미쳐서 산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올해 번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일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할인 분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보통은 집 할 때 분양을 할 때 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오피스텔은 바뀌었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부를 수가 있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될까라고 해서 제가 뭐 물건을 준비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 정도 원칙만 가지고 산다면 실패는 없겠다. 첫 번째가 무조건 업무타운 내에 위치해야 된다. 업무타운 내. 이 업무타운 주변도 안 됩니다. 월세를 받는 부동산들은 업무타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업무타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세 사기라든지 공시 가격하고 매매가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치는 높은데 공시 가격이 낮아가지고 전세 비율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월세를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업무타운 중에서도 강남, 이 서초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이 중구 쪽에 도심 여러분들 요 세 군데로만 가셔야 돼요. 자, 요것도 자, 강남 옆에 아래쪽에 양지 안 됩니다. 도심으로 가셔야 돼요. 이 업무타운 주변으로. 도심도 주변에 어디 잘못하면 이게 하도 저희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어디 쉽게 얘기를 못 하겠네. 뭐 승인동이라든지 너무 업무타운 밖에 주변에 붙은 지역 안 됩니다. 그 승인동이 아닌 업무타운 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로, 중구, 뭐 을지로라든지 그죠? 승인동은 지금 토지거래 허구역에서 네. 못 삽니다. 충무로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타운 무조건 내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 일단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나 월세를 받는 부동산들은 집을 큰 거 많이 안 쓰잖아요. 집을 7평에서 뭐 12평 뭐 작은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짐을 쌓아놓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통 생활을 많이 해요. 어떤 커뮤니티나 편의시설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 오피스텔 선호도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삼성역. 삼성역. 왜? 거기에 코엑스도 있고 코엑스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쵸. 뭐 커피숍도 맞아요.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네. 싣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더군다나 이 오피스텔 비싼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비싼 주택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변에 50억짜리 아파트들 막 질비해.
거기에 오피스텔 내가 월세를 갖다 2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 억울하지 않아요. 해피해. 왜냐면 거기 지하철에 내리면 같이 거기 사는 줄 알고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 주변에 집값이 다 5억 6억이야. 네. 나 혼자 200만 원 월세 내고 살아. 억울하죠. 이거 되게 억울하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런 건 절대 못 내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월세 내는 부동산들은 무조건 주변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주거하고 업무로 쓰기 좋은 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8평에서 한 15평 사이로 내가 거주도 하고, 요즘 뭐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여기서 유튜버 내가 찍고. 일도 좀 할 수 있고 막 그런 오피스텔, 또 업무도 보고 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용도의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많아요. 또 전망도 좋고. 그래서 그런 주거 업무가 쓰기 좋은 크기가 좋기 때문에 보통 한 8평에서 한 15평 내로 딱 구입하는 게 딱 좋습니다. 더 커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업체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피스텔이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게 되면 10년, 15년 월세를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15년 지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요거를 관리만 잘하면 15년이 지나도 내가 주방이나 내 가구는 조금 낡았지만 외관은 거의 새 것처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항상 비싸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업체는 무조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급 오피스텔, 관리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월세 내고 살 거 아니니까 관리비를 조금 많이 내고 나는 그런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랑코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줬어요. 부자 동네여야 해요. 청담동 같은 거. 그렇죠. 한마디로. 네. 딱 이렇게. 근데 지금 김건대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강남, 용산, 도심 사실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이렇게 소형들이라 하더라도 얘네들 가격 상당히 고가거든요. 네. 상당히 비싼데,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에 있는 거는 지금 들어가기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지금 저는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강남 삼성동이나 뭐 청담동이나 뭐 한강변 쪽에 뭐 반포나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의 오피스텔, 뭐 하이엔드 뭐 그죠, 이런 그쵸. 것들은 분양가 자체가 뭐 15억 이상 20억이 넘어가요. 그쵸.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요 동네에 고급 오피스텔이 들어서네? 예를 들어 여의도가 지금 굉장히 낡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낡은 아파트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낡은 아파트 월세가 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경쟁하는데, 얘네들이 허물어져서 굉장히 고층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옆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비싸지는 지역, 용산 같은 경우도 개발이 돼가지고 고급화가 되는 지역 주변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 놓으신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월세 시대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뭐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을 갖게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작은 금액으로 가장 최상급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금토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